이제 일본 규제가 있으면서 공급처의 다변화를 시켜야 될 만한 그런 명분이 생긴 거고.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 규제 숨겨진 수혜주 야스라는 조금 재밌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고요. 야스랑 한송네오텍이랑 비교를 좀 원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OLED는 크게 이제 중소형 시장이 있고 대형 시장이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은 삼성전자가 거의 대부분의 9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대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87%로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OLED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중소형은 삼성전자가, 대형은 LG 디스플레이가 꽉 잡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OLED를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캐논 도키라는 회사가 눈에 좀 띄어요. 그 캐논 도키가 어떤 회사인지 좀 보면은 삼성전자의 OLED를 대부분 공급을 하는 그런 장비 업체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당연히 중소형 OLED를 만들기 때문에 중소형 OLED 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2017년 기사를 보면은 고비 때마다 이래 손 벌리는 한국의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이제 OLED 아이폰을 출시하기로 하자 삼성 디스플레이 가장 먼저 타는 것이 일본 캐논 도키 회사다 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었죠. 일본의 그 우리 캐논 있잖아요. 카메라 만드는 캐논, 그 이게 자회사인가 아무튼 그런 관계가 있는데, 아무튼 OLED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일본의 캐논 도키가 대형 OLED 증착 장비 개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 근데 당연히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OLED 투자에 발 맞추어 이런 개발을 하고 있고, 대형 고객사 삼성전자의 어떤 선제적인 대응으로 풀이가 되고, 이건 이제 중소형 OLED 분야의 독보적인 1위 업체가 이기 때문에 이제 대형 OLED도 삼성전자가 이제 QD OLED를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도키, 캐논 도키에 납품을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제 야스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 야스가 이제 대형 OLED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캐논 도키는 이제 중소형 쪽에 메인 있고, 선익 시스템이나 이제 다른 기업들도 중소형인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형의 납품을 실제로 한 회사는 이제 야스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 지금까지 대형 OLED를 그 만든 회사가 LG 디스플레이밖에 없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야스의 지분을 20%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8.5세대를 만드는데 야스가 공급을 했습니다. 대형 OLED 야스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캐논 도키는 개발을 했고, 아직 삼성전자도 대형 OLED는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선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좀 찍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7월 달에 대형 QD OLED 투자에 착수를 했고, 내년 말에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캐논 도키로부터 대형 OLED 생산 라인에 쓰이는 유기물 증착 장비를 공급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제까지 거의 100% 캐논 도키로부터 OLED를 다 공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소형에 이어 대형 OLED 쪽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이제 삼성의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게 8월 26일이니까 며칠 안 됐어요. 이 기사가 나온 지.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 신공정에 국산 장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은 해외 기업이 독점한 핵심 전 공정 공급망을 이원하기 위해 지금 일본 비중이 절대적인 증착기와 미국이 독점한 무기물 형성 방막 봉지 공정에 국산 장비를 참여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증착기가 뭐겠어요? 지금 캐논 도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캐논 도키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 회사의 무슨 나중에 영상으로 좀 찍을 건데, 이 그 공정에 미국이 어떤 독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수주를 받고 있는데, 이 캐논 도키에서만 공급을 받던 OLED 장비에서 이원화를 하기 위해서 국산 장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대형 OLED 장비에는 야스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야스가 8세대 OLED 증착기를 납품하는 핵심 협력사이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납품을 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야스가 삼성전자랑 거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아주 긴밀하게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이랑 거래를 하기가 약간 눈치도 보였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캐논 도키라는 회사랑 아주 긴밀하게 퍼스트 벤더로 잘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굳이 야스 쪽에다가 손을 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첫 번째가 이제 일본 규제가 있으면서 공급처의 다변화를 시켜야 될 만한 그런 명분이 생긴 거고, 두 번째는 OLED 대형 장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캐논 도끼 쪽에서는 지금 장비를 개발을 하는 중이고, 충분히 납품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스 쪽에다가 손을 벌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QD OLED 적합한 증착기 확보하기 위해서 캐논 도끼의 개발을 의뢰를 했는데 지금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야스는 지금 공장이 완공이 되고 4분기부터는 실제로 LG 디스플레이 쪽에 10.5세대 이제 8세대를 넘어서 10.5세대 공급을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야스 쪽에 손을 좀 벌리고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가능성이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스의 주가도 어제 한 15% 급등을 한번 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크게 떨어졌잖아요. 이게 어떤 실제로 그런 매출이 발생한 게 아니라 어떤 기대감으로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이지 아직은 현실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약간은 좀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분이 한송네오텍이랑 야스 중에 왜 야스를 선택을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한송네오텍도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은 매출처가 대부분 중국 쪽이에요.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85%인 그런 회사고,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에서 OLED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OLED의 대규모, 왜냐하면 LCD에서도 그런 사이클로 한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OLED 쪽으로도 그렇게 대규모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만드는지 보면 OLED FMM 인장기랑 마스크를 공급을 하는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OLED 만들 때 쓰는 그런 물질이겠죠, 장비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이 85%고 하반기부터 중국 쪽 수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근데 이 물량이 상당해요. 수주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으로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회사 자체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되지 않는 작은 회사인데 만약에 수주 규모가 1000억 원 이상 달하게 된다면은 주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위쪽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개 기사를 보면은 중국 쪽의 GVO 쪽에서 OLED 3개의 장비 라인 원샷 발주라는 그런 기사가 5월 달에 한번 났었고, 또 BOE 쪽에서도 지금 CB에서 OLED 3개 라인 한 번에 발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 1000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이 되겠고,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당연히 OLED 투자가 지연이 되거나 다른 업체 쪽 수주가 들어가거나 그럴 리스크도 당연히 있지만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주가는 당연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송네오텍이랑 야스 둘 다 좋아 보였어요. 둘 다 좋아 보이고 둘 다 박스권이고, 보시면 이게 야스도 지금 큰 틀에서 보자면은 박스권에 있죠. 박스권 상단을 살짝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한송네오텍도 이제 박스권에서 이건 살짝 아래에서 좀 놀고 있죠. 둘 다 박스권이어서 좋기는 한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야스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LG 디스플레이에 대규모 OLED 투자가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OLED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중국 쪽에서도 대형 OLED 투자가 된다면은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야스의 모멘텀이었고,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대규모 OLED 투자가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야스가 아무래도 약간은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지 않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야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OLED 관련주들이 2020년에 실적이 좋아져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AP 시스템도 실적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훨씬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ICD 같은 기업도 1,500
억에서 4천억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죠. 영업이익도 높아지고. 이게 그 회사마다 공급하는 위치가 조금 달라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 삼성 쪽의 메인이고, 근데 삼성 쪽은 아직 LG 디스플레이보다는 그 QD OLED 개발이 조금 느리잖아요. 그래서 삼성보다는 아무래도 LG 쪽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조금 더 수혜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주가가 더 반응이 빠르겠죠. ICD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물품들을 캐논 도끼에 공급을 해서 캐논 도끼에서 다시 뭘 만들어서 삼성 쪽에 공급을 하는 이런 밸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ICD 같은 경우도 물론 좋지만, 물론 내년에 OLED 투자가 되면은 매출이 엄청나게 늘지만 저는 일단 야스를 좀 매수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야스랑 OLED를 전반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야스가 다른 OLED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것이 아마 그 이유 때문이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은 좀 마치고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